사람이 일생을 통해 관철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의 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달라도 용서되는 것이고,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달라도 또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책은 어른의 삶엔 틈이 필요하다. 저자 가나모리 우라코, 출판사는 다른 상상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자는 60이 넘은 나이에 오토바이를 즐기던 중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꽤 크게 다치게 되죠. 보통이라면 왜 그랬을까? 후회된다. 이런 감정이 먼저 들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사고를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것. 결국 행복이라는 건 대단한 성취나 거창한 변화보다도 나답게 살아가려는 오늘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어른의 삶에 왜 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틈이 우리를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용서해 주어야 내일의 내가 행복하다. 나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말을 늘 참고 인내했다. 그럼에도 실패만 거듭했다.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참고 또 참으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눈앞에 있는 건 실패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당신을 용서해 주세요. 자꾸만 참고 마는 당신을 용서해 주세요. 만일 실패만 하는 당신이라면 꼭 끌어안아주고 용서해 주세요. 한순간에 당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변하겠다고 생각한 동시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으니 모든 것이 변화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방식이 처음의 방식과 같을까요? 당신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변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조금씩은 변화하면서 살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재, 지금의 당신 자신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니까요. 지금의 당신을 사랑해 주어야 내일의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나가 걱정이라면 지금의 나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만일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영영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아름다움도 알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청명한 하늘, 반짝이는 별을 발견했을 때의 감동, 숨 쉬는 것의 경이로움, 바람이 수목과 속삭이는 설렘, 어느 봄날 꽃들의 화려한 외출, 비 오는 날의 포근함 등
당신을 둘러싼 모든 사물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합니다. 물론 친구와 부모 형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아름다움도 알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과 사물은 바로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한없이 어둡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본다 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지요. 오히려 그 모든 것과 동떨어져 있다는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햇살처럼 밝다면 무엇을 보더라도 그 순간 자체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대단한 존재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당신이라면 길가에 조그맣게 피어 있는 꽃, 작은 벌에게 꿀을 내어주는 꽃을 아름답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노력해온 당신이라면 잡초를 아름답다고 느끼겠지요. 어쩌면 아주 미미한 존재일지 모를, 어쩌면 위축되어 있을지 모를 자신을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해 줍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신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움츠러들어 있고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자신일지라도 좋습니다.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고 사랑해 줍시다. 이유 따윈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좋아. 지금의 내가 사랑스러워. 하고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 자신에게 일러줍시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금방은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한 순간부터 당신 자신도 주변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 싫어하는 점과 고치고 싶은 점이 사라진다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점과 고치고 싶은 점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스스로 싫어하는 점도 고치고 싶은 점도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미움이 무기가 될 때, 아프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당신의 그런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당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노력을 강요한다면 당신은 분명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무력감에 빠질 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이 원망과 미움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상태 그대로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 깊이 상처 입습니다. 노력할 것을 강요받아 그에 부응하기 위해 발돋움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력감과 자기 혐오가 커집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고 호소하면 그저 마음먹기 나름이라며 상대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몸과 마음 양쪽이 건강해야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은 당연시하지만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아직도 이상한 사람을 보듯 하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리한 원망과 미움이라는 감정이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홀로 긴긴 싸움을 벌여야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마음속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혹시 원망과 미움을 무기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처에만 골몰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상처를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는 만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당신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행복해 보이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고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할 때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점, 적어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점을 염두에 둡시다. 각자 차이는 있어도 내가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의 원망과 미움을 무기로 삼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 철학자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닫는 것도 여는 것도 모두 당신의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제로 열거나 닫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과거의 상처와 원망, 미움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다시 열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당신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마음의 문에 채워놓은 자물쇠를 열고 손잡이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자물쇠를 여는 것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면 신기하게도 저절로 마음의 문의 손잡이를 돌리고 싶어집니다. 헤겔은 사랑에 의한 운명과의 화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란 바꿔 말하면 용서와 관용을 가리킵니다. 원망과 미움을 승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보듯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대단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면 원망도 미움도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왜 원망하고 미워했는지, 마음이 어떻게 아팠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과거, 지금까지의 인생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과 미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작은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언제나 부정적인 마음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위축된 마음은 짓궂게도 나쁜 일만 불러들이고 불안을 현실로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이 열리고 커진다면 나쁜 일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불안도 느끼지 않으므로 불안이 현실화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마음은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상대가 당신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상대에게 호의를 가집니다. 상대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까다롭게 가리지 않고 많이 받아들이면 인생의 멋진 만남이나 기회도 몇 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사랑으로 과거를 받아들이면 미래의 멋진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처럼 돌봐야 한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를 알고 있나요? 그 수는 무려 60조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60조라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만 배 정도에 해당되니 실로 엄청난 수입니다. 맨 처음에 당신은 단 한 쌍의 유전자였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엔 하나였다가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가 8개로 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마침내 60조개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세포로 분열된 것입니다. 그 세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당신이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된 것이죠. 60조개의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거나 노폐물을 회수하는 것이 혈관과 림프관으로 불리는 수송관입니다. 수송관에는 두꺼운 동맥과 정맥이 있고 그 외에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전신으로 뻗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모세혈관 때문입니다. 이 혈관들을 전부 이어붙인 길이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가설에 따르면 대략 10만 킬로미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0만 킬로미터.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몸속의 혈관은 그 배 이상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35만 킬로미터 정도이므로 그것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생각하면 경이롭습니다. 60조 개의 세포와 그 세포에 빠짐없이 뻗어 있는 10만 킬로미터의 혈관들. 우리의 몸이 이렇게도 방대한 수의 집합체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을 마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따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몸의 불쾌감은 마음의 불쾌감이요. 마음의 고민은 몸의 고민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하나인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마음은 60조개의 세포,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에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당신의 마음은 60조개의 세포와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당신의 60조개의 세포 하나하나와 이야기해 보세요. 눈을 감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의 세포와 눈을 맞추며 느긋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10만 킬로미터의 혈관도 떠올려 봅시다. 막힘없이 시원스레 혈액이 흐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런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고요? 세포 하나하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상태도 마음의 상태도 놀랄 만큼 좋아집니다. 싫은 말은 마음에 들이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위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겠지요. 그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당신은 실수를 인정하며 죄송해요. 꼭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응수하면 됩니다. 신도 이 이상의 말은 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일 당신을 몰아붙이는 듯한 다음과 같은 말들에는 당신의 세포들을 위해서라도 반박합시다. 너 참 못났어. 해결될 리가 없잖아. 능력 부족이야. 이럴 때는 난 못난 인간이 아니에요 라든지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혹은 능력이 부족하다면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반박합시다. 반발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상대에게 대놓고 말할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중얼거리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몸속의 60조개의 세포에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식의 바꿔 말하기, 즉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전에 저지하기 위한 환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못난이라고 하면
나는 못나지 않았어. 매력적이야. 라고 상대의 말을 바꿔 말합니다. 바보라고 하면 나는 바보가 아니야. 너와는 생각의 구조가 다를 뿐이야. 하고 고쳐 말합니다. 너 같은 인간은 죽어버리는 게 나아. 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무르지 않아. 내가 그런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니? 하고 응수합니다. 질책하는 말, 무시하는 말, 추궁하는 말 등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전에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마음을 향해 바꿔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이 애써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도 그대로 두어서는 위험합니다. 당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고쳐서 말합시다.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기의 중요성을 아시겠지요?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 중에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을 위해를 가장하여 결국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는 말인 것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당신을 추궁하거나 낙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출구를 가리켜서 알려주고 당신이 그곳을 향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말을 해줄 것입니다. 설령 당신의 오만을 타이른다 해도 자신감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도 바꿔 말하기를 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 불쾌한 일, 불안한 일, 초조한 일, 우울한 일은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일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늘 초조해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초조해하고 늘 느긋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든 느긋합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이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대부분 헛수고일 뿐입니다. 내 안에서 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편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면 주위 사람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내 몸의 60조 개의 세포를 괴롭힌다면 그 이상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리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변비나 설사에도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럽게 뾰루지가 올라오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어깨 결림이나 두통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서 심신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 항상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60조 개의 세포를 지켜주는 태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봅시다. 결코 냉정하다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가 아닙니다. 남들의 배 이상 열심히 활약하면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하려고 애쓰면서 스스로를 조금씩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 혹은 내가 저지른 선택들까지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그 안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틈 하나가 생기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여행책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행복하세요.